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용 영상 하나 찍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21년도에 만든 교재인데 이렇게 썼었어요. 저는 서울 수도권도 언젠간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히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미래에 가장 중요할 타이밍이 될 시점을 서울 수도권의 하락장이 왔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타이밍도 나오지만, 그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계속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열광하지만 그때가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지역.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에 제작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인덕원 이런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왕, 인덕원 이쪽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덕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GTX 호재로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 오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덕원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하게 호재 때문에 올랐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지역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 꼭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 시점에서 사서 다시 올라가는 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꼭지에서 절대 샀으면 안 되는 지점,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일단 손푸망님 사이트, 저희가 유료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손푸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좋은 자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1년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왕이 최근 1년 동안의 지수 증감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왕, 동안구 이쪽이 다 인덕원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인덕원역에 GTX가 들어오면서 인덕원 브랜드를 쓰면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런 프리지오 엘센트로, 이런 데가 입주 연식이 19년식인데 거의 가격이 전체 기간 동안에 16억 3천까지 갔다가 이게 4억 4천 요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인덕원이 4억이 빠졌다, 5억이 빠졌다, 이제 호가 기준으로 뭐 6억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 비교 평가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연식이 너무 짧아서 오늘은 여기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덕원역이 여기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게 역세권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역이 들어오면 역에서부터 가까운 단지들이 조금씩 수혜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여기는 사실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보기에는 동도 여기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 인덕원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의왕이 나오는데, 내손동 이쪽도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이편한 세상 내손 이거였는데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1단지,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만큼 인덕원의 파워가 대단했다, 인덕원으로 다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런 단지에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 단지를 샀으면 안 됐는지. 이 단지는 최고 한 10억 정도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8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여기도 한 2억 정도 빠졌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빠진 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평형대를 30평대로 한번 맞춰보고요. 가격은 좀 러프하게 잡아서 한 6억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 비교 평가를 해보고,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의 입주 연차가 얘가 한 22년 차 정도 되니까 18년부터 26년 정도까지 이렇게 한 8년 정도 잡아놓고 이 단지랑 비슷한 가치에 있는 애를 비교 평가를 몇 개를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아실로 가셔가지고 여러 단지 비교 평가에 가셔서 안양시 동안구에 평촌동에 있는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33평짜리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최고가 11억 3천만 원 찍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의 3억 넘게 빠진 게 맞는 거죠. 4억 가까이 빠진 거죠. 자, 이 단지들을 먼저 비교 평가를 하러 지도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단지가 광명 정도랑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 쪽으로 왔습니다. 광명 쪽으로 왔더니 필터링에 걸리는 게 얘가 하나 있어요. 도덕파크타운 1단지입니다. 도덕파크타운 1단지를 추가하고 34평을 추가합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벌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시점 보이시죠? 여기 시점. 요렇게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때 가격 차이가 얼마였냐? 11억 3천만 원일 때 얘는 8억 2,800에 거래가 됐으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를 무리해서 3억 1천만 원이 비싸게 얘를 샀으니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쫓아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고점에서 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투자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아파트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을 무리하게 내가 꼭지에서 사버리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 시장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퇴출당하게 됩니다. 내가 나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고점에서 사지 않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비교평가입니다. 한 개 단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개 단지만. 이번엔 경기권 말고 서울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아파트들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자고요. 이런 두산 1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놀랍도록 가격의 흐름이 비슷하죠. 그쵸? 거의 비슷한데 얘가 많이 올랐을 때도 얘는 지금 10억이었는데 얘는 그때 당시에도 가장 높았던 가격이 1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도 1억 3천만 원이 비싸게 얘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하지 않는 사실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얘 지금 GTX에 인더 권역이 들어오는 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호재가 들어오는 건 변하지 않은데 가격은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떨어진 이 가격대에서 얘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고요. 왜? 호재가 실현되면 얘는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송도, 그 다음에 뭐 동탄, 인덕원, 뭐 광교 이런 데들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